유지의 법칙, 지속의 법칙, 유지하고 지속해 나간다는 건데, 에, 인간관계,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베푼 그 따뜻한 마음, 이제 호의라고 그러는데, 베푼 호의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보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리워드라고 하는데, 리워드. SNS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후회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주 멋들어진 최고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유머는 가장 좋은 옷이다. 즐거운 유머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의복이다. 자, 강의 노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행동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 행동. 이게 이제 우리 사회활동,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더 비중이 있는 것은 행동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하는 건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대화 나누는 건 말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말에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계죠, 단계. 하나의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사실 말과 행동은 다른 거죠. 말과 실천이라는 건 다른 건데, 그 강의 노트 2번 보시면 이제 deeds not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말보다 실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실천은 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빈 그릇으로 대접한다. 말은 그냥 뭐 청산유수처럼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카톡으로 SNS 날려보면은 바쁘다고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도 또 자기가 뭘 대접하기보다는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사회활동이나 이 인간관계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사회활동,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 나누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만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도움이 되는 친구,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이 넓은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걸 누가 해결해 줄까? 발이 넓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다든가 또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뛰어난 인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건데 필요할 때 알맞은 인물을 끌어내서 바로바로 거기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 또 필요할 때 어떤 적당한 정보나 이렇게 제안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사람만 많이 알고 있다.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바람만 한번 불면 그냥 휙하니 다 날아가 버릴 만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알고 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의 시간에 그 명함 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관리. 이 사람들의 적성이라든가 직종, 직함, 권한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리가 중요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활동을 통해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동창회라든가 친구 뭐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그전에 어떤 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 숫자를 헤아려 본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숫자를 세어보세요. 몇 명 정도 친구를 알게 되는지. 그래서 이 교제와 비즈니스인데 교제 따로 비즈니스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이 넓다. 응? 발이 넓다라는 거는 이제 참된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생활의 어떤 현실 사회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생활과 업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발만 넓다. 응? 신발 사이즈만 크다. 이래가지고서는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단순히 그냥 명함 수집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에 반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수라고 해도 정말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엑기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국이죠.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은 거기에 꼭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소개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분은 부탁만 하면 반드시 적당한 인물을 찾아서 소개해 주는 분. 이런 분들은 이 자신의 그 사회활동, 자신의 그 소중한 인맥에 이 충분한 물과 비료를 주는 분이죠. 잘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잘 가꾸어서 잘 관리를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분은 단순히 이제 신발 사이즈만 큰 분, 이분은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또 뭐 명함 교환하면서 명함이나 수집하고 다니면서 차나 마시고 그냥 수다나 떠는 정도, 그 정도의 교제죠. 이제 만나면 이제 떠들썩하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될 듯한데 사실은 뭐 아무런 그 생활과 그 업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은 이제 서울인데 주 사업처가 뭐 부산에 가도 사람이 있고 뭐 목포에 가도 사람이 있고 광주에 가도 사람이 있고 뭐 대구에 가도 있고 뭐 응? 수원에 가도 있고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있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나의 생활과 나의 비즈니스에 또 내가 하는 사역이나 내가 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키는 관리에 있다는 겁니다. 관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서 이 화초를 잘 가꾸듯이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전지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또 잘라내죠. 컷이 아웃.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좋은 화초가 형성이 되듯이 자라나듯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이 되어서 돌아온다.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따스한 말과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리워드가 돼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뭐 연어가 돌아오듯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여러분 그 입에서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이런 말이 뭐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입으로까지는 안 나와도 이제 마음가짐이 자세가 그 정도로 돼 있다. 뭐 이것만 해도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뭐 이런 말은 보통 이제 서비스업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데 접객 용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현실 사회에서는 잘 쓰질 않아요. 이 빈도수가 좀 적은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말. How may I help you?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이 이런 몰 같은 데 가면은 뭐 전부 와가지고 그냥 귀찮을 정도로 자꾸 그걸 물어보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없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응?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게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이제 나온 건데, 그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그 인물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죠. 응? 내가 상대방의 그 인물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배려를 해준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제 부탁을 해야 들어주는데, 부탁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어떤 기지를 발휘하는 이 훈련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이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은 감동하게 되잖아요. 내 자신이. 야, 저 사람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또 저렇게 따스한 마음을 보내줄까? 친절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배려를 받게 될 때는 참 내가 성의를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담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딱딱하게 그냥 업무적으로만 사람을 대할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소를 띠면서 부드럽게 같이 대화 나누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자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순순히 그 일이 진척이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할 게 아니라 먼저 남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따스한 말과 친절한 행동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때 상대방이 감동하게 되고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뭐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한번 상대방에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돼요.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도와드릴까요?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줬을 때 그게 리워드가 돼서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에, 또 어떤 사람은 다음 달에, 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희망을 건다. 오늘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개의 금덩어리를 손에다 쥐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그래. 황금은 돈이고 소금은 건강이고 지금은 때란 말이에요. 시간.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황금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자꾸 내일 할게, 다음 달에 할게, 10년 뒤에 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이 되어서 돌아온다. 지금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하고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그러면 뭐 응?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뭐 계약서에 사인해서 실적도 올라가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인사고가 올라가는 거고. 말은 하기보다 듣기를 잘해라. 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제 앞으로 적은 말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 감각인데 이 시대 감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잘 듣는 거, 잘 듣는 사람이 되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적은 말로 그 말하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생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하나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에게 쾌감을 얻게 해주는 거죠, 쾌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마음껏 했을 때 그 느껴지는 쾌감. 이 상담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상담을 할 때는 상담하려 찾아온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쾌감이 느껴지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실컷 얘기를 하고 나서 쾌감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남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고객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이야기의 급소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이야기 이제 처음은 이제 날씨 얘기 같은 게 부담이 없잖아요. 날씨 얘기라든가 이제 세상사 돌아가는 거 이런 거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따분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배려해 주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살아있는 생생한 말을 상대방이 하고 싶은 그 말이 나와야지 계속 세상 얘기, 정치 돌아가는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잘못 얽히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상대방이 이제 말을 잘하거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걱정이 없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내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잖아요. 진지하게. 그러면 이제 말이 또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리듬을 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의 그 비법이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하나 꺼내는 거죠.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서도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경우는 대개 듣기와 말하기를 이제 7대 3 정도의 비율로 70% 정도를 듣고 한 말하는 건 이제 한 30% 정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고 말은 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라 이 법칙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장 센스에 대한 말인데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만남, 인간관계를 가질 때 이 만남의 무대에서 연출이 잘 안 되면, 잘 이루어지질 않으면은 자기 표현의 그 치졸함 때문에 만남이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젊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기분이 느껴질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방법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장 센스라는 건데 이 복장이라는 게 잘 갖춰지면은 돋보이고 좋은 결과를 나오는데 옷을 잘못 입게 되면은 이게 큰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 옷 입는 게 인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자체가 비싼 옷으로 치장을 했다. 그런데 이게 취향이 고상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품성까지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그냥 쫙 빼입었는데 뭔가 이게 컬러, 색깔이나 느낌도 좀 이상하고 그 디자인 같은 게 좀 너무 튄다든가 좀 이게 고상하지 못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색다른 복장, 아주 특이한 복장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눈에 띄게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장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대개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약간 오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대방이 알아채리게 되면은 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그냥 시꺼먼 옷으로 그냥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입고 다녀라. 이제 이런 말은 아니고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좀 고상해 보이는 그러니까 교양인으로 보이고 도시풍의 세련됨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표현한 것 같은데 도시풍의 세련된 복장 이런 것은 뭔가 균형 잡힌 느낌을 주게 되고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안경, 뭐 안경도 요즘에 끼시는 분들이 많고 넥타이 색깔이라든가 양복이나 양말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울리면서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정리되어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옷이 아무리 눈에 띄어도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딱 봤을 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저거 어디서 훔쳐서 입고 온 건지 뭐 자기 친척 거를 자기 그 가족 거를 입고 왔나 이렇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왔을까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이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벽에 부딪히고 마는 거죠.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응? 그러니까 이게 복장에 의한 자기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장, 의상은 심신을 바르게 하는 비타민이다. 말할 때는 핵심을 압축해라.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핵심이 중요한데 이 핵심을 압축해서 표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사람을 만나서 사업상의 이야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이야기의 그 메인 흐름이 주류 흐름이 그냥 삼류 잡지에 나오는 얘기 같은 그 이야기만 한다. 말하는 그 투도 그렇고 그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이런 삼류 소설에 나오거나 삼류 잡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관적으로 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화나 그 화제나 그 대화 나누는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런 개성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독특한 맛이 가미가 돼서 들어가야 이 대화의 리듬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화 속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화 속에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사용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모양. 이게 참 보기가 참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이거를 이제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 말로 한다. 그래서 군더더기라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응?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다이제스트적인 그런 말로 어,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게 꾸밈 없고 솔직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원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솔직한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그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더 지나쳐서 이제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는 이 핵심을 압축해서 말하라. 그런데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 유능한 사람일수록 이 결론 부분을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때는 이제 핵심을 짚어가지고 핵심을 발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식상해하고 지루해하죠. 특별히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이나 핵심되는 내용을 전달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구체적이고 알기 쉽고 이 꼭 필요한 핵심, 엑기스만 전달한다 그러면은 오케이죠. 이거는 베스트인데 시원시원하게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말끝이 흐려지는 거 이런 거는 어두운 인상을 줍니다. 듣는 사람들이 무슨 심사관이라 이런 메모 용지에다 이렇게 뭘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으면서 다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판단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성실함이 있는지 밝은 내용인지
또 유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체크 포인트로 머릿속에서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컴퓨터 돌아가듯이 체크가 돼서 결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왜 뒷맛이 개운한 대화가 있고 뭔가 좀 미적거리는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깔끔한 맛, 뒷맛이 개운한 깔끔한 그런 대화 속에는 이 훌륭한 언어 사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 너무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가 이제 슬랭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품위 없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귀에 거슬리고 불쾌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성적인 말 같은 거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나죠. 요즘에는 그 법률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된 분들도 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성희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말하는 게 그러니까 술자리 문화 같은 데서 그런 잘못된 말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고쳐야 되겠죠. 분별력 있게 언어를 사용해야 깊이 있는 그 대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말할 때는 핵심을 압축해라. 즐거운 유머는 사람의 가장 좋은 의복이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농담이 있고 유머가 있죠. 농담, 유머. 이런 기술인데 일종의 그 기술이죠. 말하는 기술. 그래서 이 농담이나 유머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이제 인간성 있는 사람, 또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다. 저 사람 응? 농담하고 유머하는 게 그걸 들어보니까 참 재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유머라는 게 그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혹시키는 수단으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유머의 요령, 이 유머의 스킬, 요걸 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유머에 대한 자료를 항상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이 컬럼이 나오는데 컬럼 중요 컬럼들이 나와. 이 컬럼은 이제 아주 그냥 압축된 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짧은 글 속에 아주 굉장히 압축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컬럼을 이제 잘 이용하면은 그 유머라든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 대화의 소재를 구하라. 지적 대화의 소재를 이 컬럼 속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흐르는 이 시대 감각, 패션 감각, 센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 자꾸 그냥 옛날에 했던 옛날에 그 최불암 시리즈 뭐 참새 시리즈 이런 게 많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옛날 거 갖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낡고 진부한 농담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비웃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자꾸 이게 새로운 유머, 센스 감각 이런 걸로 무장하게 되면은 최신 유머로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인간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윤활유 역할. 그래서 또 이 시간, 장소, 상황을 잘 가려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런 장소에서나 그럴 게 아니라 막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 장소, 상황을 잘 가려서 이 유머나 농담을 적당하게 해주면 이 분위기가 참 좋아지죠. 그래서 이 현대 패션에 맞게 간결한 원포인트 조크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노래방에 가면 자기 이제 18번이 있는 것 마냥 사람 만나면은 이 원포인트 조크 같은 게 이제 미리 준비가 돼서 이 훌륭한 유머리스트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사교계의 베스트 드레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훌륭한 유머리스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눈을 통해서 보는 영화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눈을 통해서 보는 영화다. 그래서
거기 뭐가 일어나는지는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즐거운 유머는 사람의 가장 좋은 의복이다.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한 가지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이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 가지에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게 소중한 거죠. 그리고 괴로울 때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것이야말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건데 인생은 누구나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처음부터 해서 원만하게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라 그래서 계속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나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기가 꺾이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훌륭한 그 성과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남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엄청난 그 정보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보의 바다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놀라운 정보 서비스 덕분에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맛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거 이런 일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어야지 결국에 가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유지의 법칙, 지속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강의 내용을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관리, 그 인간관계, 사회생활은 이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회활동에서는 인간관계를 관리해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도움이 되는 친구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 이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직종별로 직함별로 이제 권한별로 특성이 뭔지 이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안내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범위를 이제 넓혀 나가야 된다. 잘 정리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알고만 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발 사이즈만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발 사이즈만. 최근에 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니까 참 재밌네요. 이 김영철 씨가 나이가 많으시네. 김영철 씨가 나이가 많으신데, 그 동네 한 바퀴라고 그 2회인가요? 1회, 2회. 그거 이제 서울이 나오던데, 거기 보니까 이제 중림동, 1회인가 보네. 처음에 시작할 때 1회에 아마 그 중림동이라고, 여러분 중림동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 서울역 그 뒤쪽, 거기가 이제 만리동 중림동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를 이제 그 전에 자주 다녔었는데, 그 중림동 그쪽에 보니까 그 수제 구두 만드는 그 가게들이 쭉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찍어내 나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래서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발이 불편하신 분 계시면 한번 거기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 발바닥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짝재기 발바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짝재기 발.
그래서 걷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 또 자기 발이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수제 구두를 거기서 이제 맞추는 거죠, 직접. 그래가지고 이 자기 발바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 모양을 찍어서 그 발 모양에 맞는 그 특이한 직접 사람이 만든 그 구두를 거기서 제작한다 하는 거죠. 이 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사귀되 진정으로 연락을 했을 때,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 전화했을 때, 카톡을 보냈을 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관리라는 거죠. 관리.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따스한 말이나 친절한 행동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 May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준비하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남에게 주는 그 배려를 해야 된다. 따스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호의를 베풀어라.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말이 많은 세상인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말을 적게 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기술이 개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 감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이런 기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쾌감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지고 친숙한 그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 그 사람이 이제 업무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흥미를 가지고 있을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의 소재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듣기와 말하기를 이제 7대 3 정도의 비율로 이제 70% 정도를 듣고 30% 정도를 말하는데 간결하고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남의 무대인데, 이 복장 센스를 갖춰라는 거죠. 복장 센스. 사람하고 만날 때 이 옷 의상이 중요한 거죠. 뭐 얼굴이야 뭐 어떻게 성형수술을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하겠지만요.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또 남성들도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먼 이야기고, 이 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요, 복장. 그러니까 너무 튀는 복장이나 색다른 복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금방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뭐 부족한 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또 고상한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이 복장이라는 게 심신을 바르게 하는 비타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요. 이건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킹 할 때는, 대화 나눌 때는 그 핵심을 압축해서 얘기해라. 그 얘기 자체가 이 삼류 소설에 나오는, 삼류 잡지 같은 데 나오는 저속한 얘기나 그 어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그 슬랭 같은 걸 자꾸 그런 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런 욕이나 이런 슬랭 같은 걸 사용하지 말고, 특별히 이제 그 회의석상에서는 그 압축된 그 핵심어를 자꾸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유능한 사람일수록 그 결론을 빨리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론 부분. 자, 그래서 이제 품위 있는 말을 하면서 핵심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유머를 이제 적당하게 활용하라. 즐거운 유머는 사람의 가장 좋은 의복이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즐거운 유머라는 건데요. 유머를 잘 활용하면은, 농담이나 유머를 잘 활용하면 아무렇게나 막 하면 또 저평가를 받게 되지만, 시간, 장소, 상황을 잘 가려서 적당한 때, 그때 맞는 이야기, 농담과 유머를 하게 되면은 환영받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성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그 패션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맞는 패션 감각.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그래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인생사, 사회생활, 사람 만나는 거를 운이 좋다. 오늘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고, 현대사회가 물론 이제 놀라운 정보 시스템, 정보 서비스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그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독립심과 개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내 혼자의 힘으로 잘 안 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거나 정보를 구하는 것이 순차적이고 그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활동,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덮어놓고 그냥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어떤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잘 관리해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고십니다. 엄지척.